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어느 흔한 뭡니까? 추석 결심, 네? 있습니다. 박경호 선생 계시죠? 박경호 선생. KBS에서 진행을 하게 됐었던, 그리고 지금 원주교통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라디오 진행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는 라디오 21에서 뭡니까? 같이 방송을 진행하게 됐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삼형제들 모여갖고는 결심을 했대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앞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제사는 합쳐갖고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리고 차례상에는 최소한의 것, 과일이랑 떡만 놓고 다른 건 일체 준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거지는 남자들이 다 한다. 추석날에는 모여서 콘도 등을 잡고서 외식을 한다. 그리고 아침에는 모두 흩어져서 처가로 간다. 뭐 이렇습니다. 박경호 선생은 며느리도 본 그러한 또 손주도 있는 그런 몸인데 참 젊게 사시죠? 이런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네,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거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예. 컴백홈이라는 이름으로 정오부터 특집 방송을 했었죠. 네, 제가 정오부터 2시간을 이렇게 책임졌었습니다. 떠돌아다닌 지가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거죠. 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있죠. 케임브리지와 함께 옥스브리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네, 이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인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이라고 위대한 정치가가 계셨죠. 그분이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 갖출 것,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대접할 줄 알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것. 야 보세요. 영국에서는 페어플레이, 신사, 네. 약자를 주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기사도, 나만의 독선을 지지 말 것, 뭐 이런 매너 이런 것. 이런 게 많군요.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해 의연히 대처할. 이런 매너, 예의, 뭐 이런 신사적인 거라 한다면 프랑스에서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 대접할 줄 알 것. 프랑스답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한 가지 분야 이상의 스포츠나 악기를 다룰 것. 역시 예술의 나라라는 그런.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는 것. 이거 참 신기하죠.
특이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미국은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학비도 비싸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만 학업 수준이 아무튼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사회적 약자를 돕고 주장에 떳떳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지성에 대한 이런 얘기 있군요. 불법과 부정에 저항하는 것. 이런 얘기. 영국과 미국 모두의 공통점이 있군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자신의 주장에 떳떳할 것. 네, 영국, 미국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 미국이고 영국은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확실히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태가 사실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걸까요? 그에 비해서 한국의 직장인을 대상해서 설문한 결과는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몇 회 이상. 모두 돈에 대한 거군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좀 억울한 면은 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이라던가 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한 중산층의 기준 혹은 우리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정의 이런 것이 아닌 직장인을 대상했다는 설문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급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통장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몇 회 이상. 이거 쉽지 않아요. 특히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를 자기 집으로 할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 없다면은 30대, 40대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아파트값 생각하면요. 그죠? 더군다나 강남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물론 이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옛날에 식민지를 경영했었던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제국주의 국가죠.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러니까 지들끼리만의 룰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원래부터 이렇게 물질을 밝히고 그랬다는 기록은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예전에 선비들 음풍농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안빈낙도의 생활 그리고 물 마시고 나물로 밥 먹고 누워 있으니 무엇이 부러우랴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임진왜란 말이에요. 임진왜란은 일본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한국의 조선의 도자기들과 도공을 확보하려고 애를 쓴 것기도 합니다만 그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의 문화는 밝고 화려하고 이런 걸 좋아했죠. 금으로 지은 그런 다실,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다회를 이렇게 하기도 했었던 그런 취향. 오사카 성의 천수각을 장식하고 있는 황금 장식들. 황금 매니아였다고 하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조선의 그런 소박한 멋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전쟁 끝난 다음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검소한 단아한 멋, 그런 패션, 그런 생활 방식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고 하는데 역시 식민지와 전쟁,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군다나 IMF 구제금융을
수치를 감내하면서 믿을 건 내 몸밖에 없구나. 믿을 건 가족밖에 없구나. 일단 우리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절실해지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오늘 본 그런 내용은 압니다만 왠지 좀 쓸쓸해지고 그래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무슨 또 여행이냐고요? 그래도 한번 떠나보시죠. 어반자카파님, 네, 재회 들었습니다. 자카파라고 하는 럼주가 생각이 나네요. 처음으로 출석 체크 하신 분 계시다고 했습니다. 민주버스님, 반갑습니다. 보자, 왕싸가지님, 향화에 얻어먹고 조합원도 가입도 시키고, 질추석을 보내고 병현님께서 축하 멘트 부탁해요. 축하드립니다. 예. 향화에 얻어먹었다. 조합원 가입시키고. 일석이조군요. 박형균, 울 아가씨 서방입니다. 나중에 제 방으로 들려주려고 해요. 축하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옳게. 그러니까 신우이가 결혼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예. 나중에 모두 질추석 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 잘하셨는지 질 한 주 되세요. 화이팅. 예. 결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우주와 우주. 사람 하나하나가 다 우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을 또 낳고 또 하나의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고 그 얼마나 위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유명인들의 그런 교제 사실, 결혼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 하나하나가 참 기막힌 우주죠. 그 사람 하나가 40살이 됐으면 그 40년 동안의 그런 나이테가 있는 겁니다. 하물며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모두 문화재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향어는 이스라엘 잉어죠. 네.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수입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양질의 값싼 단백질을 좀 제공해보자라는 그런. 그래서 호수 이런 데 많이 풀어놓고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소양호나 이런 데가 많이 있었죠. 요즘은 뭐라 그러나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죠? 네. 양식하면 역시 광어. 광어를 양식으로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회 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인께서는 어촌에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지금처럼 생선을 많이 잡지도 않았지만 많이 잡을 수 없었지만 어족 자원이 풍부해서 광어 같은 것은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거보다 맛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도 맛이 없고 매운탕 끓여도 시원찮고 이랬다고 하죠. 예. 아무튼 그렇지만 광어를 양식으로 성공한 다음에 이 횟집이 많이 생기고 회도 싸지고 말이죠. 사실은 먹을 게 좀 없어서 그렇지 우럭이도 맛있지 않습니까? 광어보다? 확실한 거는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광어가 더 맛있기도 합니다만 매운탕 끓였을 땐 역시 우럭이 광어보다는 훨씬 맛있다라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성주에서 출첵하고 갑니다. 모두 맛점하시길. 경상도의 성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조님 반갑습니다. 내추럴 파레트님 전 프랑스형이더군요. 한국형은 아니다 이거죠. 깨방정 출첵님. 전 기준에서 보면 최하위층인 듯합니다. 메디아님.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 없고 2000cc 승용차 없고 예금 잔액 1억 안 되고 이렇다는 두루두루 다 해당한다는 얘기인가요? 중산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귀족과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말이죠. 삼부라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그래서 삼부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역사책에 나옵니다만 삼부는 바로 그렇습니다. 성직자, 귀족, 그리고 평민이죠. 조선은 어떻습니까? 사농공상이었습니다. 선비, 농민, 상인. 그러니까 수공업자들 그리고 상인. 언뜻 보면은 선비 밑에 바로 농민을 넣어서 많이 우대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죠, 사실은. 예. 양반 말고는 뭐 사람 취급 제대로 받았습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캐톨릭 국가 그리고 중세시대 때 아비뇽에 프랑스 땅 남부의 아비뇽에 교황청을 강제로 유치시켜서 교황을 사실상의 연금 상태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 프랑스 출신의 추기경들을 몇 명 연달아서 교황으로 이렇게 밀어넣기도 하고 그랬던 카톨릭세가 강했던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돈과 토지를 갖고 있었던 성직자. 네. 그리고 귀족. 귀족은 성직자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만 하여튼 둘 합쳐도 프랑스 전 인구의 10%도 안 되는 5%는 됐나요? 5%도 안 됐어요. 그런 인간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죠. 부르주아란 말은 성 안의 사람들이란 뜻이래요. 성 안. 네. 그 상업이 발달하고 또 공업도 발달하고 생산력이 발달하니까 전통적인 그런 뭡니까 귀족이나 성직자 말고 신흥 자본가 계급이 자라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부르주아라고 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교양도 높아지고 힘도 커지니까 그 와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도 생긴 발생하고 그랬던 것이죠. 미국이야말로 중산층의 그 전범을 보여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약적으로 경제가 발전합니다. 물론 중간에 대공황을 겪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갖춰진 거죠. 예를 들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포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도 나중에 생겼습니다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그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모델 T라고 하는 포드의 자동차 심지어 한 해에 200만 대를 생산한 적도 있대요. 당시에는 미국 자동차가 1920년대에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85%를 차지하고 그중에 헨리 포드가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하죠. 하여튼 이 모델 T형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값이 떨어집니다. 계속. 대량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값을 떨어뜨리고 노동 조건도 좋게 해갖고는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임금은 $5로 일당을 올립니다. 당시 다른 자동차 회사의 거의 2배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그러느냐 도대체 경쟁회사에서 그러니까 노동자는 생산자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여야 된다. 즉 이 노동자들이 모델 T형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발전한다. 뭐 이런 거였대요. 말 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내수를 진작해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노동자든 헨리 포드가 생산한 그런 모델 T형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이기고 다시금 경제 활황이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화를 입은 유럽은 전통적인 그런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는데 쫄딱 망하고요. 잿더미가 됐으니까.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미국은 오히려 공업 생산력이 더 좋아져서 말이죠. 자동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산층들 나오는 드라마, 영화 보면은 그렇잖아요. 2차선 도로가 깔려 있고 양옆에 차고가 딸려 있는 단독 주차들이 쭉 들어서 있는 미국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장면 말이죠. 이것이 중산층이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망의 80년대에는 모두가 자가용을 갖게 될 것이고 소득 GNP, 개인 GNP $1,000 넘을 것이고 뭐 이런 장밋빛이 있었죠. 잘 살아보세요 하면 된다. 이런 신화가 무너진 게 바로 IMF 때죠.
정규직은 비정규직화되고요. 실업률 높아지고 말이죠. 여기서 자본가들은, 고용주들은 어떻게든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조정을 하고 자신들이 방문한 경영을 어떻게 제대로 할 생각은 안 하고, 미안하지만 고통 분담이 아닌 고통 전담을 많이 시키게 된 거죠. 노동자들에게. 지들은 아니라고 우기겠지만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소비를 할 만한 중산층이 엷어지는 겁니다. 소득이 양곡하게 일어나고요. 그러니 비용을 줄이니까 처음엔 죽을 것 같지만, 아니 물건을 만들면 뭐하냐 이거야. 사줄 사람이 없는데. 언제까지 값싼 돈으로 하고 수출에만 의존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 밀리고 기술 경쟁력에는 일본에 밀리는데 말이죠. 예.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아무튼 그래요. 예. 자, 맞아. 메데이아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됐군요. 노랑님, 역시 한국은 독특하네요. 다이나믹 유니크 코리아. 그래요. 좋든 나쁘든 그렇습니다. 외팔보님, 허경영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그의 공약을 보고 다들 비웃었는데 지금의 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웃지 않았나요? 그렇죠.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에? 그거 원래 뭡니까? 2020년인가요? 2020몇 년까지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그걸 10년 앞당기는. 그러니까 지금의 50대는 이 법이 시행되거나 안 시행되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표를 얻었는데 말이죠. 저기 촛불 집회 맨날 방해하시는, 뭡니까? 국가인권위 앞에서 스피커를 자기들 안쪽으로 틀지 않고 바깥쪽으로 틀어갖고 남의 집회를 방해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이 청와대로 진격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걸 믿고서는 표를 찍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은둔자님, 예. 최태임, 박근혜의 혼의 아들에 대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네요. 글쎄요. 전 모르겠습니다. 어반자카파 제외, 외팔보님 잘 들으셨죠? 안철수 의원, 한때 이석 의원과 동작구 뒤에 아파트에서 살아. 월간조선에서 이런 거 올립니까? 참 유치해요. 지들도 알 건데, 안철수랑 이석기랑 상관없다는 거를. 그러게, 안철수, 이석기 피를 나눈 사이인 듯 같은 모기에게 물렸을 가능성. 이게 훨씬 설득력 있네. 참 욕 나오네, 정말. 산내음님, 그래요. 중산층에 관한 내용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많이 왔다가 회자단 얘기니까요. 슈퍼맨님, 노래 좋다요. 잘 들으셨죠? 제가 올린 대로 이번 주에 초대 손님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를 모시고 스포츠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원래는 박강수 씨가 오셔서 라이브 하는 날인데 지금 미국 공연 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로 옮겼고요. 대신 이번 주는 시 없는 수박 김대중이라고 하는 블루스 뮤지션을 모시고 노래와 얘기를 듣겠습니다. 김대중이에요. 이름이 무려. 네. 그래서 노정열 씨 순서를 금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노발대발합니다. 또 목요일에는 격주로 하죠. 이번 주에 음악평론가 김 작가입니다. LS2 옷에 다 됐습니다.